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깊이로 읽어내는 삶의 지혜. 여러분의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밝히는 통찰을 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삶의 활력마저 앗아가는 것이 바로 걱정이라는 감정일 텐데요. 밤늦도록 잠 못 들게 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이 지긋지긋한 걱정의 굴레 속에서 혹시 여러분은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 오랫동안 걱정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헤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밤잠을 설치고 작은 일에도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가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삶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책과 경험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걱정은 대부분 현실이 아니며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걱정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고 거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하고 깊은 울림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느끼는 걱정은 사실 우리 상상력이 만들어낸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을 합니다. 크든 작든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토록 걱정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걱정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을 실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문명을 건설하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며 상상 속의 공동체를 통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심지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치 현실인 양 믿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우리는 그 상상의 이야기에 매몰되어 불필요한 불안과 고통을 자초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혹시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인생이 망할 텐데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직 시험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불합격이라는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상력은 때로는 미래를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상력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때 그것은 우리를 잡아먹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를 비판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상의 고통은 마치 현실의 고통처럼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들 중에 과연 몇 %나 실제로 현실이 되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우에 불과했거나 설령 현실이 되었다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현재를 잠식하는 그림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지는 알아도 내일 내 건강이 어떠할지,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내재된 불안감을 자극하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들면서 걱정의 늪에 빠져듭니다. 대본에서 앨리스 로세트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강물에 빠져 죽는 상상을 하며 미리 울고 있을 때 어머니는 너는 아직 강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내 휠체어가 부서지지도 않았다. 너는 여전히 이 방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 닥치지 않은 불행을 미리 끌어다 쓰고 그로 인해 현재의 평온과 행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현재의 행복은 확실한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맛있는 음식, 평화로운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행을 걱정하느라 이 확실한 행복을 스스로 외면합니다. 이는 마치 보석이 가득한 현재의 주머니를 버리고 아직 찾지도 못한 광산의 보석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인간이 느끼는 불안은 삶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회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힘을 빼앗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욕망과 분노의 통제 부재가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분노 또한 걱정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어 하는 욕망,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솟아나는 분노는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불만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대본에서 소망에 한계를 두지 않고 욕망을 억누르지 않으며 분노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작은 행복마저 달아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내면의 절제와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에 끝이 없고 현실적인 능력을 벗어날 때 그것은 불안과 걱정으로 변질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걱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 우리는 그 분노에 매몰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그 분노의 파장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는 노력 못지않게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절제와 인내는 결핍이나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평온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에서 벗어나 평온으로 가는 지혜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먼저 현재에 집중하는 지금 여기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걱정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뿐입니다. 대본에서 이야기하듯이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피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현재에 우리의 의식과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차의 온도, 향기, 맛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찻잔을 잡은 손의 감촉,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 하나하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손에 느껴지는 물의 감촉,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거품의 부드러움에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산책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나뭇잎 스치는 소리, 새소리에 온전히 몰입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순간들에 의식을 가져다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부드럽게 자신의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지금 느끼는 감각으로 되돌려 놓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걱정의 힘이 약해지고 현재의 평온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걱정의 또 다른 근원이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분노에 있다면 이를 다스리는 것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이는 자신을 억압하거나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망의 한계를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본에서 말하듯이 소망의 한계가 없다면 끝없는 결핍감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면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생기는 걱정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되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그로 인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절제와 인내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강해질수록 외부의 상황이나 내면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지혜롭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얻기보다 불행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더 현실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에만 집중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면 불행을 줄일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이 너무 커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기나 한탕주의에 빠지는 대신 꾸준히 저축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재정적인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 추구에서 불행 회피로 전환하는 것은 염세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비현실적인 목표를 좇는데 낭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행복의 근본적인 조건을 알아야 한다고 대본은 강조합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사회적 성공만을 좇기보다 나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삶의 설계도를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본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인생 설계도를 그리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막연한 걱정 속에서 헤매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인생 설계도를 그려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시켜 주어 걱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걱정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 과거의 사건 등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뿐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명확히 구분해 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행동하세요. 다섯째, 걱정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 자체를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본에서도 직접 걱정을 분석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걱정을 직면하고 분석하기. 걱정이 떠오를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걱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이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만약 일어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나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렇게 걱정을 구체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걱정들이 사실은 비현실적이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걱정을 행동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걱정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그저 불안감으로만 느끼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단지 불안감으로만 두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걱정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째, 노년의 지혜 걱정의 초연함과 삶의 본질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걱정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더욱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집착과 과실을 내려놓는 법.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본에서처럼 젊은 날의 집착과 과시, 비교와 경쟁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의미를 잃고 그 자리를 고요함과 평온함이 대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만족이 더 소중해지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걱정의 근원을 제거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관계에 대한 초연함. 인간관계는 늘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대본에서 인간관계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럽다고 말하듯 오늘은 가장 가까운 벗이라 여겼던 이가 내일은 내 비밀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조화와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대본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순간 나는 멈추고 퇴보한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깨닫는 순간 나는 열린 상태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성장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자세다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무지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배우며 필요한 때에만 입을 여는 것. 이것이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줄이고 걱정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삶의 본질적인 재미와 지혜로운 고민법을 찾아서 우리는 흔히 삶의 재미를 어떤 결과나 성공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재미는 오히려 그 과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려워야 재미있는 삶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8살 때부터 시작한 축구를 지금 36살이 된 지금까지도 열렬히 사랑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번 성공하는 쉬운 게임이었다면 저는 아마 벌써 흥미를 잃었을 겁니다.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가를 때의 짜릿함, 정확한 스루 패스가 동료에게 연결될 때의 쾌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역전승을 거둘 때의 기쁨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좌절 끝에 아주 가끔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깊은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 순간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노력 끝에 얻는 성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축구가 너무 쉬워서 매번 원하는 대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금방 질려서 축구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쉬웠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장애물도 도전도 없다면 성장과 배움의 기회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작은 성공에도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고민하고 노력하며 한 발짝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의 흥미와 활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지만 그 난관을 뛰어넘었을 때의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결국 과정 속에 있으므요. 인생의 고비들을 넘기며 단단해진 내면의 힘은 그 어떤 젊은 시절의 성공보다도 빛나는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고민, 그리고 내려놓음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민입니다.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민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민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고민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저는 고민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만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민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그 고민을 기피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때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고 나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한 후에는 더 이상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마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과 시간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고민이 결과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면 저는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벌어진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대한 미련,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처럼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고민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갇히게 하여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말처럼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의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민은 내려놓겠다는 의식적인 결심을 하고 위에서 언급한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불필요한 고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훨씬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생각의 에너지를 아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값진 지혜 중 하나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러한 내려놓음의 미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함께 마음의 평온을 선물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걱정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며 인생의 목적을 지혜롭게 재정의하고 삶의 설계도를 그리며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걱정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걱정을 직면하고 분석하며 그것을 행동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집착과 과실을 내려놓고 관계에 대한 초연함을 배우며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을 통해 더욱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재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있고 지혜로운 고민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매일매일 더욱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깊어지는 세월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오늘이 평온하고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